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선물 기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목소리 들으시면은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뭐 계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동 매매는 좀 했었습니다. 했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기초 어떤 강의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됐냐면은 사실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요. 그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쪽 해외 선물 이제 입문하시거나 기존에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 어려운 시장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잘 하고 원칙을 잘 지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잘 안 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동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신호도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교육을 엄청 많이 받고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실 때쯤 되면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입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나 뭐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해봤는데 안 되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공부하고 뭐 보조지표 넣어보고 해도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돌파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략이 과연 하루만 맞는가? 차트를 하나 띄워놓고요. 하루의 화면을 가지고 내가 이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 여기서는 이 매수만 들어갔었으면 잘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항상 시장의 움직임이 다르고 과연 이 전략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 길게 6달, 1년 동안은 쓸만한가? 이걸 보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요 하루치의 날의 어떤 데이터나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교육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교육하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는 최소한 이러한 전략이 있었을 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수익이 나는가, 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은 최소한의 손실을 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완전 로스컷까진 가진 않더라도 손실 볼 때도 있죠. 근데 그 손실을 봤을 때 적당히 잃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가 과연 나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모를 뿐, 사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야 뭐 제가 뭐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강의를 진짜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말 뭐 완전 고수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잃진 않으면서 매매를 즐기면서 하게끔 정도로 만들어주자 해서 제가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해외 선물 마스터 A부터 Z 기초, 선물 개념과 주식 차이점, 이거는 사실 유튜브에 제가 영상 이렇게 봤는데 아마 제가 설명하는 거랑 그분들이 설명한 거랑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신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품 설명이나 차트 세팅 방법. 자, 이 차트 세팅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를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캔들 분석을 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 차트에서 분석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차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모든 캔들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는 이런 화면에 셀 신호나 아니면 이런 바이 신호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캔들이 완성되는 걸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세팅해 드리면은 여기 2단계 넘어가가지고 캔들 차트 기초, 뭐 캔들이란 과거 캔들 분석하고 짜 봤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린다고 한다면은 영상 길이가 최소한 10분에서 한 길면 20분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분량이 예상되는 쪽이 아마 이쪽 캔들 차트 쪽과 이 해외 선물 실전 신법 중급 쪽에서 이 보조 지표의 장단점, 캔들만 보고도 매매를 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너무 또 캔들만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곁들여 가지고 뭐 이동 평균선을 살짝 조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당일 중심선이나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계산할 수 있는 뭐 피보나치, 뭐 이런 지지 저항 같은 경우에도 제 거 이제 차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차트로만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 해도 이렇게 되면은 또 뭔가 좀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뭐 사실 자동은 이제 제가 볼 때 유튜브 카테고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기본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셔도 한 1700포인트면은 100포인트나 250이니까 한 4천만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다 들어갔을 때 얘기지만 뭐 다 들어가진 않으시겠지만 몇 개만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캔들이나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있고, 일단 이거를 배우기 전에 기초부터 선물 개념과
장단점과 주식과 차이점 정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따라오시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적게 잃으면서 그래도 뭔가 즐기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거를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네가 뭔데 이렇게 강의를 하냐 고민 많이 했는데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한 게 나을 것 같아서 2014년에 한번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증권 쪽에서는 완전 기본적인 자격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파생상품 60점이 합격선인데 53점으로 떨어졌어요. 뭐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 개념만 잡고 가면 되는 거지 않냐, 이 정도면 거의 있는 거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거래,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서 품질, 수량, 규격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즉 물건을 사고 팔겠다는 계약을 미리 하는 것. 중요한 거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정한 거래,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거래이다.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할게요. 사과의 하나 가격이 1,000원입니다. A라는 사람이 농부한테 얘기합니다. 한 달 뒤에 사과를 저한테 1,000원에 팔아주겠다는 계약을 하시죠. B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과 가격이 1,000원인데 한 달 뒤에 너무 풍년이 들어서 사과가 유통이 많아질 것 같아.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과 가격이 800원으로 예상이 돼. B 농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한 달 뒤에 1,000원에 팔게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한 달 뒤에 정말 800원 떨어져가지고 현재 시장 가격이 800원인데 1,000원에 판다는 계약을 미리 했어요. 그러면 이 사과 농부는 200원의 이득을 보는 겁니다. 반대로 A라는 사람은 사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1,000원에 산다고 했는데 막상 한 달 뒤에 보니까 사과 가격이 800원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200원 손실을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걸 너무 깊게 볼 건 없고 중요한 거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사과를 받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물거래 탄생 배경, 엘니뇨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및 원자재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 대표적으로 지수 평균을 산출한 지수선물, 원자재, 금속, 통화, 농축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거래라는 거는 처음에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하면서 이 농부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에도 특정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선물입니다. 해지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금속, 골드, 뭐 이런 실버, 뭐 지수 선물,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오일, 뭐 유가, 유로, 통화 상품도 이렇게 쭉 있고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현재 $80인데 미래에 원유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면 매수, 그러니까 즉 롱이라고 얘기할게요. 반대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면 매도. 그러니까 현재 $80보다 떨어질 것 같다. 미래에 $75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커가지고 보관하거나 수송하는데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에 현물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선물 거래.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이 원유를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만기가 됐을 때, 이거 만기가 이제 한 달씩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예를 들었을 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원유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이제 있겠지만, 그죠? 이거를 이제 계속 어떤 보관이나 수송 이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차익만 거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 $80를 매도를 했는데 하락을 해서 $75 됐으면은 $80와 $75 이게 차익만 거래를 한다는 거죠. 서로 막 원유를 갖다 주고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전부 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주식과 이제 해외 선물의 차이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주식은 상장 종목 수가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가지고 2023년 9월 기준으로 한 2,400여 개의 그 상장 회사가 있고요. 이 주가를 결정하는 데는 기업의 내재가치, 뭐 사업성, 성장성, 주도주가 있고 테마주, 뭐 성장주 다양하게 있는데 뭐 배당주도 있고, 성장주는 현재는 막 엄청난 성장세가 보이지 않겠지만은 뭔가 이 회사가 내재 가치가 좋고 자본력이 탄탄하면서도 어떤 사업하는 게 미래에 좀 유명하거나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초전도체, 초전도체 이게 발음이 안 되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작전 세력, 시세 조작 가능.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은 최근에 막 많이 나왔죠. 선침해 등 하한가가 이제 30%가 이제 정해져 있고요. 주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현물이 한 주에 1,000원의 어떤 회사가 있다면은 100만 원이 있어.
1000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가 앞으로 잘 성장하고 수익도 많이 내고 한다면은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주주 권리가 생깁니다. 주주총회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이 정도로 이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주식은 상장 폐지가 존재합니다. 선물은 상장 종목, 주식보다는 그렇게 종목수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수 선물로는 국내 코스피 200을 지수로 산출한 코스피 200 선물이 있습니다. 그 국내 선물이라고 하고요. 해외 선물은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겠죠. 나스닥이나 이제 S&P, 다우지수 각 종목마다 증거금 그리고 만기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하는 시장이므로 국내 시장과 달리 조작이 힘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이라던가 방향성도 이렇게 한 번씩 공부를 하는 게 좋죠. 주식과 선물의 비슷한 점은 이제 상장 폐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선물은 만기가 있다는 거. 조금 다른 점은 선물은 증거금이 있고 주식은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1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를 살 수 있지만, 선물은 어떻게 보면 증거금, 내가 5일 상품을 거래하고 싶다, 내가 1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100만 원어치를 사는 게 아닙니다. 크루드 오일이라는 계약을 하나를 체결시키기 위해선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한 800 정도 이 정도가 들어요. 주식은 내가 1000원짜리 하나만 사고 싶어도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선물은 주식, 비트코인 다르게 차트가 정직하며 투명한 시장, 과거의 차트가 미래에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소가 없어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예전에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함, 주식은 그 짝표는 황폐 리스크가 있음.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미국 거래소가 이제 CME 거래소가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래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향후 진짜 한 20-30년, 50년, 100년까지 매매할지 모르겠는데 없어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정직한 시장은요, 저는 해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도 봤을 때 주식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찾는다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무 미동이 없을 때가 많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차트가 보면은 주작이라긴 좀 그렇고, 뭔가 이게 너와 나의 1대1 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점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거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너무 빈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 선물하고 해외 선물하고는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비트코인 선물은 만기가 없습니다. 근데 해외 선물은 만기가 존재해요. 종목마다 보통 한 달에서 3달입니다. 한 번씩 손바뀜이 되고 차트가 정직하며 투명한 시장입니다. 절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전 세계인들이 하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메리트도 있겠지만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연습하고 확실하게 배우시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해외선 기초에서 1번과 2번까지 했는데 편집해가지고 올리겠지만 말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항상 찍을 때 찍고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고 막 이렇게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또 자주 못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잘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따라오시고 차근차근히 저한테 배우시면, 그래도 엄청나게 큰 수익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말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시장에서 무기를 가지고, 최소한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시장인데 내가 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던질 수 있는 칼 정도는 그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차트를 같이 조합을 해서 하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